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사정이 있었어요. 라이브를 BCTC 계정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팔로워 수가, 네, 저도 기다렸어요. 팔로워 수가 1000명이 넘어야지 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그 규정을 알려주네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BCTC 계정 스토리에는 이제 퍼초코에서 라이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혼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좀 더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잘 계시죠, 사장님? 테이스팅 키트는 잘 받으셨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8번째 BCTC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BCTC 계정에서 지금 못하는 이유가 BCTC 팔로워가 1000명 이상이 안 돼서 거기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3시 25분에 알아가지고 급하게 스토리를 올리고 지금 퍼초코 계정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BCTC 계정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35분부터 해볼까요? 걱정이 되네요, 진짜. 다들 놓치시는 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8번째 BCTC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BCTC 계정이 아니라, 포초코 계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한 차별이네요. 진짜 이상하다. BCTC 팔로워가 지금 1000명이 안 된다고 라이브를 못하게 하네요. 그거를 라이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골 손님들도 막 들어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8번째 BCTC는 10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초콜릿을 발송을 해드렸고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아마 테이스팅을 참여하실 거고, 시간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가능하신 시간대에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게시물로 올려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서 테이스팅을 하시지 않을까 해요. 네. 지금 35분인데, 2분만 더 기다려볼까요? 2분만 더 기다렸다가 37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BCTC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BCTC는 초콜릿을 이제 맛보는 시간이에요. 빈투바 초콜릿 테이스팅 클럽이라고 해서 퍼초코의 초콜릿 말고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다양한 빈투바 초콜릿들을 이제 같이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에 이제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퍼블릭 초콜릿토리를 운영하면서 모아왔던 세계 빈투바 초콜릿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8번째 BCTC는 10분한테 저희가 초콜릿을 보내드렸고요. 네, 메일도 보내드려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시는지 알고는 계실 거예요. 36분이고 37분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37분이 되어서 BCTC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한 대로 구상한 대로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해서 네, 준비한 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초콜릿이 있으셔도 없으셔도 이 영상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신다면. 자, 잠시만요. 테이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초콜릿들이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냉장 보관하시거나 이제 15도에서 20도 사이 그늘진 곳,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맛보기 전에 30분 전에는 실온에 미리 꺼내놓고 드실 곳에서 미리 꺼내놓고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초콜릿 오늘 먹는 이제 10가지 초콜릿이 카카오 함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입가심을 해줄 그런 물이나 따뜻한 차 아니면 커피 좋아하시면 따뜻한 커피도 괜찮고요. 차가운 음료보다는 아마 따뜻한 음료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준비물. 초콜릿을 먹어볼 때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따뜻한 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뭔가, 노트나 펜 이런 거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만끽 테이스팅 노트를 보내드렸어요. 아마 요걸 받으셨을 텐데 10개여서 10개를 적어볼 수 있는 분량을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테이스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툴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컬러 맵이나 컬러 맵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커피 컬러 맵 아니면 와인 테이스팅 하실 때 쓰는 컬러 맵 쓸 수 있고요. 플레이버 필, 네, 플레이버 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도 같은 걸 써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초콜릿 킷, 초콜릿 테이스팅 킷. 네, 이렇게 있는데 책처럼 생겼죠. 네, 상자예요. 네, 이거 상자를 열어보면 네, 이거 보면 초콜릿 테이스팅 킷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초콜릿을 먹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영어예요. 아직 한국에서는 한글로 된 이제 제대로 된 테이스팅 툴이 이게 나온 게 없어서 대부분이 이제 영어라는 점을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테이스팅을 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카드도 이제 여러 장이 있고 그 향미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정확히 어떤 향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향미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게 시각화한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이스팅 노트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건 한 장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묶음식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두껍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시면 초콜릿을 맛보고 기록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초콜릿 패키지를 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라. 뭐 이런 귀여운 봉투도 같이 들어있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BCTC를 할 때는 이 카드를 같이 썼었어요. 그래서 먹어보고 좀 달콤하네 스윗이라는 카드를 뽑아요. 달콤하네 싶으면 스윗을 뽑고 이 카드를 뒤집었을 때 이제 정확히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를 플레이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카라멜, 허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니죠.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맛을 정확하게 단어를 보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을 사실 저희가 그 초콜릿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콜릿의 맛을 표현하는 언어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카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맛이 이 맛이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 맛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초콜릿 테이스팅 키트였고요. 그리고 그 빈투바 메이커들 이제 브랜드들에서도 자체적으로 테이스팅 휠을 만들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체적으로 테이스팅 휠을 만드는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마누아 초콜릿에서 만든 테이스팅 휠이고요. 네, 플레이버 휠, 테이스팅 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커피 플레이버 휠, 와인 플레이버 휠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기관에서 쓰는 맵이에요. 네, 이렇게 초콜릿 테이스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이 기관에서 보통 많이 배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훈련을 감각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이런 플레이버 맵을 가지고 네, 초콜릿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기 허벌 보이시죠? 스파이시, 여기는 프루티,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베지털, 그 다음에 다크 스윗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플레이버 노트 힌트들을 이렇게 적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설명하고 이거는 아마 그 코스를 들으셔야지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툴은 테이스트 윗 컬러라는 초콜릿 플레이버 맵이에요. 네. 요거는 아마 저희 매장에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벽에 붙여놨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기존에 보셨던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런 네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동그란 게 아니고 뭔가 다 퍼져 있고요. 그쵸? 컬러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맵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초콜릿을 먹고 나서 그 느껴지는 느낌을 본인의 느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색깔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조금 뭐랄까 붉은 느낌이 난다 라든지 아니면 뭔가 보라색 붉은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드시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붉은색 보라색 이쪽에서 플레이버 힌트를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써있죠 여기? 레드 페퍼, 칠리, 크랜베리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또 이 중간에 보시면 아프리콧, 파인애플, 허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더 뭐랄까 그 진한 잼 같은 그런 맛, 뭐 건포도나 딸기잼 이렇게 농축된 베리 느낌이 난다 싶으면은 좀 더 진한 컬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플럼, 블랙베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레이즌스, 프룬 이렇게 있어요. 피그, 무화과도 이렇게 적혀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컬러맵을 가장 많이 저희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제 뭔가 초록색 느낌이 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바질, 로즈마리, 타임 이런 식으로 그린티 그 허브 계열의 정말 초록색을 갖고 있는 허브 계열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초콜릿 카카오 자체에서 이런 맛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빈투바 초콜릿에 그것들을 가미해서 콘칭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맛들이 난다. 혹은 농축된 오일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컬러 맵도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컬러 맵 없이 플레이버 휠 없이 내가 느껴지는 그 맛을 온전히 집중해서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이번에 8번째 BCTC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벌써 46분이 되었는데 잠시만요. 이제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플레이버 노트, 플레이버 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10분들은 아마 택배를 잘 받으셨을 텐데, 네. 초콜릿이 혹시 녹아서 가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날씨가 이번 주에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보냉백에다가 아이스팩을 이제 얼려서 같이 초콜릿이랑 넣어 보내드렸는데, 녹지 않고 잘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초콜릿이 햇빛에 굉장히 약해요. 따뜻한 온도, 따뜻한 바람에도 녹긴 하지만 일단은 이 자연스러운 이 햇빛 있죠. 여름철 햇빛을 그냥 받으면은 바로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 조심하시고요. 보관하실 때. 그래서 이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초콜릿이 다 있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만약에 10분 신청하셨는데 10분 다 참가를 못 하시면 나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혼자 이제 막 생각도 해보곤 했는데 네. 저희 이제 첫 번째로 먹어볼 초콜릿은 소마 초콜릿 메이커가 만든 초콜릿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마 초콜릿 메이커. 소마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초콜릿 메이커고요. 빈투버 초콜릿을 만든 지는 꽤 된 걸로 알아요. 한 10년 조금 넘었나?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퍼블릭 초콜릿토리처럼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젤라또도 팔고, 여러 가지 디저트도 같이 팔고요. 이제 응용한 디저트, 자기네가 만든 자기네 빈투버 초콜릿을 응용하는 그런 디저트도 또 많이 있고, 네.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베이커예요. 만드는 빈투버 초콜릿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뭐 다크만 만든다, 밀크만 만든다 아니고 정말 이렇게 독특한 화이트 초콜릿도 만들고요. 또 과일을 넣은 조금 더 산미가 도드라진 그 재료들의 개성을 좀 살리는 스타일의 화이트 초콜릿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초콜릿의 이름은 로스티드 화이트예요. 네. 우리 그 BCTC 참가해주시는 10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먹는 초콜릿 중에서 제가 이 초콜릿을 구매한 시점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로스티드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해요. 이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할 때 마시멜로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을 화이트 초콜릿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잘 만든 화이트 초콜릿을 이제 토치로 구워가지고 정말 절묘하게 타기 직전까지 토치로 구워서 약간의 스모키함과 캐러멜라이즈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료로는 여기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케인슈가, 올가닉 케인슈가, 코코아 버터, 밀크 파우더, 내추럴 바닐라 해서 지금 4가지 재료 들어갔네요. 그쵸? 네. 빈투바 초콜릿에 레시틴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빈투바는 레시틴을 넣지 않지만 이제 초콜릿을 생산하는 공정상의 이유로 레시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메이커의 선택입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네, 이렇게 안에 있고요. 소마는 이렇게 비닐에 포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밑에 부분은 저희가 다 소분해서 나눠드렸고 이제 윗부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진짜 그을려져 있죠. 마시멜로를 토치로 이렇게 토칭한 것처럼 화이트 초콜릿 만든 거를 하나하나 다 토치로 구워가지고 구운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패키지도 굉장히 개성이 있고 뭐랄까 이 로고가 이렇게 일단은 중앙에 상단에 위치를 했으니까 어디서 봐도 소마구나 알 수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다른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각기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이제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바라보는 뭔가 달. 근데 그 달 안에 그 토치된 화이트 초콜릿이 이렇게 안 보이네요. 토치된 화이트 초콜릿이 네, 이렇게 그쵸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잘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재료 소개해드렸고 한번 그러면 저희 먹어볼게요. 네. 한 조각을 저희가 이제 테이스팅 그 조각을 보내드렸는데 한 조각으로 제가 보내드렸을 수도 있고 받으신 게 아마 두 조각으로 나뉘어 갔을 수도 있어요. 가는 중간에 부러졌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두 번에 걸쳐 나눠 드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드셔보시면은 또 다른 그 첫 번째 먹을 때 놓쳤던 그런 향미들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뒷면에 바닐라 빈이 좀 콕콕 박혀있는 게 보여요. 그쵸? 네. 먹기 전에 이렇게 초콜릿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요. 네. 두께가 얼마큼 두꺼운지, 얇은지, 그 다음에 전면에는 광이 나는지, 뒷면에는 마무리가 깔끔한지, 네,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러뜨릴 때, 예전에는 이제 템퍼링이 잘 됐다 그러면은 뭐, 그 좋은 초콜릿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스냅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부러뜨렸을 때 이제 경쾌하게 부러지는 그런 느낌, 소리, 이걸 스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좋은 초콜릿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초콜릿은 일단 좋은 카카오를 써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먹어보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확실히 화이트 초콜릿이어서 부드럽고 분유 맛도 느껴지고요. 달콤하기도 하고 바닐라를 넣었기 때문에 확실히 바닐라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초콜릿 중에서 바닐라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메이커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바닐라를 넣으면은 아무래도 카카오 버터가 갖고 있는 뭔가 쿰쿰한 그런 느낌 손님들이 좀 먹었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살짝 가려줄 수도 있으니까 바닐라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다크 초콜릿에 바닐라를 넣는 분들도 계세요. 빈투버 메이커들 중에 다크에다가 바닐라 빈을 넣는 거는 잘 못 봤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초콜릿에는 내추럴 바닐라도 아니고 그냥 바닐라 향료 이런 거 많이 넣죠. 그거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불쾌한 향미를 가리기 위해서겠죠. 어떻게 드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드셔보신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느끼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오프라인에서는 같이 먹어보면서 뭔가 바로바로 그 리액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 먹고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한데 이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안 되니까 네 한번 드셔보셨다면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드셔보셨다면 한번 맛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드신 거를 여기 만키 테이스팅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초콜릿 메이커는 소마가 되겠고요. 제품명은 무스티드 화이트. 그 다음에 소재국 캐나다 토론토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 여기 카카오 함량이 적혀 있는데 그 소마는 그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퍼센테이지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패키지 뒷면에도 적혀 있지는 않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찾지는 못했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네, 안 적혀 있네요. 화이트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그 카카오 퍼센테이지, 카카오 함유량을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원재료, 카카오 버터, 그 다음에 분유, 설탕, 그리고 내추럴 바닐라 이렇게 들어갔고, 네, 65g. 이런 모든 그 디테일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12.50달러라고 적혀있네요. 12.5불이래요. 근데 이제 캐나다 달러겠죠? 그리고 먹기 전에 관찰 저희 했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맛이나 감상 자유롭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새콤한지 달콤한지 아니면 카카오 버터에서 오는 쿰쿰함을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 그냥 무조건 입에 넣고 씹어서 드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 드시면서 숨도 같이 쉬면서 드시면은 조금 더 향미 캐치를 더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의 느낌을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왼쪽으로 갈수록 그레인이라고 적혀있는데 자금자금한 텍스처.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실키하고 매끄럽게 녹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녹아 없어지죠. 네. 입안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매끄럽다 쪽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안에 감도는 뒷맛을 느껴보고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어떤 맛이 감도는지 한번 네, 느껴보세요. 좀 저는 입안에 분유 맛, 우유 맛 이런 거 느껴지고요. 바닐라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그런 느낌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만족도를 매겨보고 떠오르는 감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전체적인 만족도 5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이 정도면은 4.5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먹어봤던 화이트 중에 이것보다 맛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5점을 못 줘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4.5면 훌륭합니다. 네, 4.5. 당신이라면 이 초콜릿을 구매할 의향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다음에 보면 또 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클래식하고 잘 만들어진 화이트 초콜릿이거든요. 그리고 토치했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풀어냈고요. 네, 소마의 개성이 확실히 묻어있는 그런 화이트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초콜릿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따뜻한 물, 준비된 따뜻한 물 한번 마시고 다음 초콜릿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옴놈 초콜릿. 네, 밀크 오브 마다가스카라는 초콜릿이에요. 잠시만요. 여기 댓글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신청을 못해서 초콜릿 못 구했다. 네네네. 이거는 토치로 화이트 초콜릿을 먼저 몰딩 만든 다음에 토치로 이제 윗면만 그을린 건데, 스모키함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타기 아주 직전까지만 토치를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약간의 스모키함? 근데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스모키까지는 느껴지지가 않고요. 아주 달콤한 냄새, 달콤한 바닐라 냄새, 분유 냄새 납니다. 네. 그리고 마냥 달지만은 않아요. 아주 맛있어요. 매끄럽고 맛있어요. 이 화이트 초콜릿도 메이커 입장에서 만들기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료들을 넣고 콘칭을 할 때 설탕과 그 분유와 버터의 비율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크리스탈화 되면서 이게 막 엉겨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 만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상품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레시틴 없이도 이렇게 매끄럽게 잘 만들었다는 거는 네, 잘 만든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옴놈 초콜릿이고요. 밀크 오브 마다가스카를 골랐어요. 이거는 카카오 함량이 45%고요. 옴놈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실까요? 빈투바 옴놈 초콜릿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옴놈도 오래됐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사자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마크가 이 옴놈의 그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새가 그려져 있지만 다른 패키지들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패키지에 녹여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빈투바 초콜릿 메이커입니다. 팩토리도 있고 샵도 있고 카페를 운영하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팔고 하거든요. 아이슬란드 근처에 계시거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슬리브를 열면 여기 뒤에는 이제 다 그런 그 디테일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편지처럼 이렇게 열리고, 옴론 로고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고 동물 모양이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45% 밀크 오브 마다가스카르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 마다가스카르 자체가 굉장히 산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만든 마다가스카르 싱글 오리진을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체리, 레몬, 오렌지 이런 굉장히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맛들, 라즈베리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불편하거나 입안을 쪼이듯이 이렇게 막 강한 산미는 아니고요. 과일의 밝은 과일, 레드 계열의 그런 과일 맛이 느껴지는 오리진인데, 카카오 오리진인데, 초콜릿 메이커 입장에서는 싱글 오리진 다크로 먹었을 때도 맛있지만 그거를 밀크로 만들었을 때는 어떨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마다가스카르 카카오 빈으로 밀크 초콜릿을 몇 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밀크 마다가스카르 만들어서 다양한 바들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산미 있는 카카오에 분유를 넣고 카카오 버터를 또 좀 추가해서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란 약간 딸기 우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보니 또 컬러도 이렇게 좀 살짝 딸기 우유 같은 이런 느낌이 나네요.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느낌하고. 그래서 항상 그 마다가스카르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거 밀크 초콜릿으로 만들면 정말 맛있겠다. 제대로 된 분유 그 함유 퍼센테이지 딱 맞춰 넣으면은 잘 설계하면은 정말 맛있는 밀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오리진이고 옴놈이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펌프스트릿에서도 마다가스카르 밀크 초콜릿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밀크 마다가스카르를 만들 때 참고했던 게 옴놈하고 펌프스트릿을 조금 계속 같이 먹어보면서 저희 거랑 같이 비교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옴놈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몰딩 선이, 이 선이 이렇게, 이런 선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동물 모양의 선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분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원재료 소개해드릴게요. 1번 올가닉 케인 슈가, 올가닉 코코아 버터,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의 전지 분유 들어갔고요. 마다가스카르 카카오 빈을 썼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틴이 들어갔어요. 선플라워 레시틴이 조금 들어갔어요. 아까 드셨던 화이트는 레시틴이었고 이거는 지금 레시틴이 들어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신지 많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 우유 느낌의 밀크 초콜릿 맛이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하고 마다가스카르 싱글 오리진의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뭔가 알림이 떴는데
어떠신지 느낌을. 네, 어서오세요. 느낌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건조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진짜 그렇죠. 예, 동결 건조 딸기 파우더 맛 느낌. 이런 맛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향신료. 맞아요, 맞아요. 음, 정말 동결 건조 딸기 파우더. 음, 아마 그 느낌이 마다가스카르 카카오에서 오는 그런 느낌일 거고요. 그 아무래도 버터랑 레시틴이 추가됐기 때문에 입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녹아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것도 이제 드시면서 이쪽에 만끽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셔도 나중에 한 번 더 드셔보시면서 편하신 시간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편안하게 기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저희가 이걸 먹을 때 이 컬러 맵을 쓴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뭔가 되게 가벼운데 초콜릿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데 딸기 이런 느낌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쵸? 네. 뭔가 이런 밝은 이쪽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라즈베리, 딸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맵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 이런 맛. 네. 이 안에서 지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꼭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초콜릿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그린 빈투바라는 그 초콜릿 메이커고요.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초콜릿을 이 빈투바 가게를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느낌. 아무래도 그 부드러운 거는 버터가 들어갔고 버터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카카오보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빈투바 초콜릿이고요. 이름은 사쿠라예요. 네. 제가 이것을 고른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이 이제 일본도 한국도 벚꽃, 한국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 일본도 그렇겠군요. 네, 사쿠라 시즌이니까 한번 골라봤고요. 이거는 스페셜 밀크 50%, 네, 카카오가 50%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린빈투바 매장이 일본에 여러 곳 있어요. 네, 도쿄 안에서 여러 곳 있으니까 여행하시거나 그 근처에 계시면 꼭 가보시고요. 바 초콜릿 말고 이런 형태의 바 초콜릿 말고 초콜릿 봉봉도 있고요. 케이크, 디저트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음료들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먹었던 스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봉봉들도 맛있었고요. 스콘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카카오 닙스 들어갔던 스콘을 먹었었거든요. 매장에 가서 보시면 아마 더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린빈투바는 시즈널로 리미티드 생산을 또 하는 메이커이니까 가실 때 있는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테이스팅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드셔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CCE 때 CCE가 크라프트 초콜릿 익스피리언스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그 빈투바 초콜릿 페스티벌 같은 건데요. CC에 참가했을 때 이 그린 빈투바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감사 선물을 받은 초콜릿이에요. 이제 아껴놨다가 오늘 오픈했습니다. 네. 이 초콜릿의 특별한 점은 지금 이 초콜릿은 페루 오리진으로 만들었는데 홈페이지 상에는 이제 다른 오리진이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네. 페루 카카오랑 그 다음에 통카빈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통카를 넣는 빈투바, 다크 빈투바가
몇 가지 있는데 뭔가 밀크 초콜릿과 통카가 섞였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좀 특별한 조합이기도 하고 해서 좀 기대를 해봤었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맡아보시면 조금 이국적인 느낌? 네, 통카 냄새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어요. 재료가 카카오빈, 올가닉 슈가, 스킨밀크 적혀있는데 스킨밀크는 탈지 분유입니다. 탈지 분유, 그 다음에 코코아 버터, 통카 빈즈 이렇게 적혀있어요. 50% 밀크, 그 다음에 카카오 빈도 들어가고 카카오 버터도 들어갔지만 뭔가 되게 이것도 아까 그 옴놈처럼 좀 가볍게 녹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근데 그 통카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뭔가 큰 벚꽃나무 밑에서 벚꽃 향기를 확 그런 맡는 느낌이랄까? 왜 사쿠라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근데 제가 많이 못 보내드려가지고요. 그쵸? 양이 적어요, 정말. 초콜릿 바가 요즘에는 작게 50g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정말 그 소분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왜냐면 통카빈이랑 통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막 쓰여지는 재료는 향신료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공복 만드시는 분들은 통카빈을 또 다양하게 자유롭게 쓰시기도 하죠. 네. 공복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통카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사쿠라 초콜릿을 통해서 처음 드셔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뭔가 밀크랑 카카오 그 다음에 통카빈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초콜릿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식감이 조금 아까 먹었던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살짝 서걱거리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입안에 뭔가 남는 거는 아닌데 살짝 식감이 녹아내리는 텍스처가 살짝 서걱거리는 그런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면은 이 만끽 테이스팅 노트에서 한 중간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살짝 매끄럽다 쪽으로 조금 더 가도 되겠네요. 네. 이것도 다 메이커들의 선택인 거죠. 나는 정말 매끄럽게 녹게끔 만들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의 서걱거림도 뭔가 크라프트적인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카향이랑 초콜릿의 부드러운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벚꽃을 분말로 만든다면 함께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역시 표현이 진짜 남다르시네요. 정말요, 네. 그 벚꽃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벚꽃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때 봄바람이 확 불어오면 꽃냄새가 확 느껴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게 느껴지시겠지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굿나우 밤제 클래식 밀크 초콜릿입니다. 네. 60% 카카오 함량이고요. 이 초콜릿을 구매한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미국의 빈투바, 그러니까 미국인의 빈투바 초콜릿 메이커. 뭐라고 표현했죠? 미국 사람인 빈투바 초콜릿 메이커가 만든 정말 클래식한 밀크 초콜릿은 무슨 맛일까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네. 굿나우 밤제는 이미 검증된 메이커예요. 진짜 맛있고요. 독특하게 만들기도 하고 클래식하게 진짜 잘 만드는 네, 그런 브랜드입니다. 굿나우 밤제는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드버리에 있는 네, 빈투바 초콜릿 메이커고요. 공장이랑 초콜릿 팩토리랑 그 다음에 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산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보통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타이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한 재료들 로컬과 같이 콜라보를 했는지 그리고 수산 여부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다 표시를 전면에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초콜릿은 도미니칸 리퍼블릭, 조잘 카카오의 도미니칸 리퍼블릭 카카오를 사용했고요. 사용한 밀크 초콜릿 파우더는 올가닉 웨스트 밀크라는 그 로컬에 있는 가족이 경영하는 그 소규모 농장에서 네, 생산된 분유를 써서 만든 밀크 초콜릿이에요. 재료는 싱글 오리진 카카오빈, 올가닉 케인 슈가, 싱글 오리진 코코아 버터, 올가닉 홀 밀크 파우더, 전지분 들어갔습니다. 굿나밤즈의 또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카카오 버터를 직접 추출을 해요. 매장에서 그 팩토리 내에서 자기네가 가져온 카카오 빈으로 그것을 로스팅, 위노잉 한 다음에 압착을 해서 카카오 버터를 직접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그걸 또 자기네 다크 밀크 초콜릿에 응용을 하고 그래서 더 싱글 오리진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싱글 오리진 밀크 초콜릿을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한 카카오가 도미니칸이다.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다른 메이커들은 구할 수 있는 카카오 버터를 그냥 구해서 콘칭할 때 넣어서 초콜릿을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는 카카오가 도미니칸인데 코코아 버터는 다른 오리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카카오 버터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도미니칸 빈으로 도미니칸 카카오 버터를 추출해서 같이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싱글 오리진 밀크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굿나밤즈가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이런 비닐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빈투바 초콜릿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 굿나밤즈의 그런 사명 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굿나밤즈도 저희 초콜릿카랑 비슷하게 그 몰드 가운데에 그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냄새도 맡아보고 두께도 한번 보고 네, 색깔도 보고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분유 맛도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더 카카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전에 먹었던 우리 두 번째 먹었던 옴놈이랑 그린빈투바는 굉장히 부드럽게 스쳐가는 그런 밀크 초콜릿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60%가 카카오 60%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볼드하게 카카오가 딱 느껴지고요. 카카오 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밀크 초콜릿이 느껴지고 여기에는 바닐라나 따로 레시틴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카카오 빈, 그 다음에 자기네가 그 만든 카카오 버터, 직접 짠 카카오 버터, 그리고 로컬의 밀크 파우더, 설탕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클래식한 밀크 초콜릿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 이 밀크 초콜릿을 그 시중에 있는 다른 밀크 초콜릿 혹은 커버처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맛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펌프 스트릿입니다. 펌프 스트릿은 워낙에 유명한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펌프 스트릿 초콜릿 중에서도 이 사워도우의 씨솔트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열면은 그냥 끝을 봐야 된다. 저희는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을 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이 펌프 스트릿은 영국의 영국 외곽 쪽에 있는데 서퍽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영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사실 이곳까지 매장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서 가기도 굉장히 먼 거리여서 정말 큰맘 먹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곳. 네,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에요. 정말 괜찮은 곳. 그리고 사실 펌프 스트릿은 이제 베이커리로 먼저 시작을 했죠. 빵을 구워 팔면서 로컬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빈투바 초콜릿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빈투바 초콜릿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초콜릿 안에 빵가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워도우의 씨솔트 이거 말고 크라상도 있고요. 뭐 쿠키 들어간 것도 있고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자체를 잘 만드는데 빵도 잘 만드니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좀 흥분한 것 같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신났어요 진짜. 그리고 네, 이 사워도우 앤 씨솔트는 베이커리 시리즈예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품 보시면은 시리즈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커리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네, 사용한 카카오는 에콰도르 카카오를 사용했고 전면에 테이스팅 노트를 적어놨는데 브레드 크럼, 리치 몰트, 그 다음에 딥 코코아 이렇게 적어놨어요. 66%. 그리고 그래서 아까 드셨던 클래식 밀크 초콜릿보다 6% 더 함량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게 퍼센테이지를 알 수 없지만 화이트 45 밀크, 그 다음에 50 밀크를 먹었고 60 밀크 먹었으니 66 밀크는 어느 정도겠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 재료를 보면 코코아빈, 케인슈가는 여러분 비정제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가닉 케인슈가 그러면은 유기농 비정제 설탕 혹은 사탕수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코아 버터, 사워도우 브레드크럼 12%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소금은 할렘몬 씨솔트를 1% 미만으로 썼습니다. 할렘몬 씨솔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 이제 매장에서는 주로 말돈 솔트를 썼지만 할렘몬 씨솔트 제가 또 좋아해서 그 스모크 플레이버 가미된 거랑 스모크 씨솔트 그다음에 화이트 그냥 이제 내추럴 씨솔트도 이제 제가 집에서 먹고는 하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소금인데 네, 한번 패키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저는 이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채화 감성. 이렇게 영국 같나요? 네, 이렇게 수채화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이 펌프 스트릿은 예전 패키지가 아마 더 익숙하실 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지퍼백 형태의 좀 넓적한 큰 패키지 안에 초콜릿 바가 이제 하나가 똥 들어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패키지랑 이런 것을 리브랜딩 하면서 좀 많이 예뻐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도 보거든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봉투에 넣고 하나하나 실링하는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거를 기계화 자동화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고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금지에 포장을 하고 이 종이에 포장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스티커까지 붙이는 라벨링 작업까지 자동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생산량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럽네요. 네. 안에는 이렇게 금색 호일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초콜릿 바가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반원 형태의 이렇게 움푹 패인 것 보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바 전체적인 몰드 디자인이 이 쉐입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원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올록올록 살짝 이런 스타일이고요. 네. 초콜릿 있으신 우리 BCTC 참가하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도대체 66% 밀크 초콜릿에 빵가루를 넣으면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볼게요. 두께가 진짜 두께도 참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뭔가 들어간, 반짝거리기도 하고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뭐죠? 결이 보이기도 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빵가루가 들어가서 그냥 막 씹어먹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씹어먹게 되거든요. 그럼 막 빨리 먹고. 에콰도르 카카오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이랑 이렇게 섞었을 때 그 부재료를 조금 잘 받쳐주는, 잘 살려주는 그런 카카오 중에 하나거든요. 원산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먹고 있는 이 에콰도르 베이스도 들어가는 이제 브레드 크럼, 사워도우 크럼이 뭐랄까 그 같이 재료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원산지를 선택을 한 것 같고, 소금을 만나면 더 맛있어요. 그쵸? 여기서 지금 저만 먹는 거죠? 다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테이스팅 참가하신 분들은 꼭 네,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이나 아니면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게시물로 올라가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만기 테이스팅 노트에 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콜릿의 가장 큰 특징은 빵가루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근데 그 빵도 자기네 베이커리에서 생산한 빵이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는 그 원재료에서 뭔가 숨길 것이 없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생산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구매한 지는 1년이 좀 안 됐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초콜릿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관하시는지에 따라서 정말 길게 두고 드실 수 있고요. 와인처럼요. 아니면은 금방 상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초콜릿 자체가 상한다, 곰팡이가 핀다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수분이 없는 이상은. 근데 이제 초콜릿에는 사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없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초콜릿이 상하는 이유는 열, 그 다음에 녹았다가 다시 차가운 온도에 굳어져서 초콜릿의 구조가 깨지면서 이제 블룸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걸 보시고, 왜냐면 하얗게 이제 떠 있거나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초콜릿 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상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구조가 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핫초콜릿을 드시거나 아니면 베이킹 하실 때 쓰시면은 너무나 맛있게 다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5개 저희가 먹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죠? 꼭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오랜만에 BCTC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좀 긴장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5개를 먹었고 이제는 밀크를 다 먹었어요. 화이트 밀크 다 먹어봤고 다크 초콜릿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가지고 다크 초콜릿은 네, 이제 5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6번째로 먹어볼 초콜릿은 이치지가 만든 탄자니아입니다. 네. 이치지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분들을 만난 거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노스웨스트 초콜릿 페스티벌에 갔을 때, 시애틀에서 열린 초콜릿 페스티벌에 갔을 때, 이제 부스 참가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봤었고요. 그, 테이스팅을 해보고 좀 놀라서 제가 이제 사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트가 그려졌죠? 네, 요거트 맛이 나거든요. 이 탄자니아 빈이 저희 탄자니아랑 똑같아요. 저희가 쓴 탄자니아, 코코아 카멜리 탄자니아랑 똑같은 빈인데 메이커가 달라서 그 다음에 또 생산 환경이 달라서 사용하는 도구와 기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가서 BCTC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탄자니아랑 비교 테이스팅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사왔던 초콜릿이에요. 이 치즈는 일본 효고현 아시아에 있고요. 네.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저트,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다른 초콜릿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일본 빈투바의 특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빈투바들이 그 초콜릿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패키지에 표시를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오리진, 그리고 이제 뭐 그 시트러스, 플레이버 노트, 요거트 시트러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QR 제품명, 그 다음에 재료가 무엇인지, 몇 그램인지, 그 다음에 유통기한, 그 다음에 어디서 제조했는지, 대략적인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굿나우 방즈 보셨잖아요. 굿나우 방즈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막 앞뒤에 다 나는 누구고 어떤 초콜릿을 만들고 우리의 가치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초콜릿을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정말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패키지 보시면 항상 설명이 막 뒷면에 많잖아요. True to the bean 이래서. 네. 이런데 그래서 모든 그 초콜릿의 정보를 패키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초콜릿 같은 경우 빈투바 초콜릿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정확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초콜릿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드렸던 링크가 아마 저도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다가 이 초콜릿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곳에 그 링크를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콜릿을 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닐에 들어있어요. 비닐을 쓰느냐 아니면 포일을 써서 초콜릿을 포장하느냐 이것도 이제 메이커의 선택이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제가 발견한 거는 저희가 먹는 그 초콜릿의 두께가 대부분 비슷하다는 건데 네. 이 정도 두께면 굉장히 뭐랄까 입 안에 넣고 먹을 때 잘 녹기도 하고 잘 씹히기도 하는 네, 좋은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또 너무 얇으면 그냥 녹아버리기만 하기 때문에 맛을 느낄 여유가 없거든요. 드셔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정말 요거트, 시트러스 이런 맛이 느껴지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입안에 침이 싹 도는데요. 저희가 만든 탄자니아하고도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한 번은 꼭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정말 같은 카카오 그런데 다른 메이커들 회사 쫙 모아놓고 심지어 같은 카카오 함유량 70% 다크 근데 다 다른 메이커인 거예요. 재료는 두 가지 카카오랑 사탕수수 두 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다 맛이 다르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이 치즈는 제가 현장에서 먹어보고 이거는 반드시 비교해서 먹어봐야 된다
해서 사왔던 거고, 지금 먹어보니까 여전히 맛있고, 저는 이제 요거트 느낌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느껴지고요. 시트러스도 마지막에 좀 느껴지고, 근데 이제 기분 나쁜 그런 시트러스도 아니고, 뭔가 잘 밸런스 됐고, 그렇지만 이제 텍스처는, 뭔가 묵직하게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빈투바 메이커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구나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희가 만드는 스타일처럼 진짜 묵직하게, 찐득하게, 쫀득하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텍스처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치즈나 그린 빈투바가 했듯이 살짝 서걱하지만 크라프트 느낌, 정말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메이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일본에서 더 도드라지게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오디션 다른 메이커 테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그러네요. 정말 요거트 느낌이 나서 신기해요. 초콜릿 속에 숨겨놓은 열매를 통째로 먹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진짜 그러네요. 잠시만요. 저희랑 똑같아요. 저희랑 똑같은 코코아 카멜리에 카카오가 70% 들어가고, 저희는 유기농 사탕수수를 쓰고, 이 치즈는 어떤 설탕을 쓰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백설탕을 쓰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초콜릿을 먹으니까 입안에 침이 들어가지고 지금 맛있어요. 네. 굉장히 다르죠, 저희 탄자니아랑.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 같은 오리진, 같은 카카오 원산지지만 메이커가 달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 초콜릿 맛들을 한번 언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게 초콜릿 속에 숨겨놓은 열매를 통째로 먹는 느낌. 역시 표현을 또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 카카오 팥을 오픈하면 그 신선한 카카오 과육, 하얀 과육이 있거든요. 지금 그 과육을 먹는 느낌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이 비슷해요. 되게 새콤달콤한 리치, 망고, 파인애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과육, 둘러싸여 있는 과육을 이제 먹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 씨를 가지고 저희가 초콜릿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 초콜릿에서 또 그런 카카오 빈 과육의 맛이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맛있습니다. 70% 다크 초콜릿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은 몬순 초콜릿 먹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브랜드고요. 미국 애리조나 투스칸 사막에서 빈투바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원순도 초콜릿을 만든 지 시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원순 초콜릿이 운영하던 카페를 닫았어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카페를 매달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퍼초코 카페를 열고 이제 1월 달에 카페를 완전히 종료를 이제 했지만, 정말 그 같은 메이커로서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초콜릿 팩토리랑 그 다음에 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초콜릿들 테이스팅하고 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몬수는 봉봉도 만들고요. 바뿐만 아니라 봉봉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왜 저희 아몬드 볼 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깨 빠지게 막 만들어가지고 조금 일찍 단종한 아몬드 볼이 있어요. 아몬드 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견과류나 말린 과일 들어간 초콜릿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네, 아무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그 트란클리다드 볼리비아 카카오로 만든 73% 다크 초콜릿인데,
그 카카오빈의 오리진이 굉장히 유니크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재료로는 카카오빈, 그 다음에 unrefined cane sugar, 이거는 비정제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탕수수, 그 다음에 코코아 버터,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갔고요. 네, 설탕과 사탕수수와 카카오 버터는 이제 올가닉을 썼다고 따로 표시를 해놨네요. 패키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컬러풀하죠. 먼순도 이제 패키지를 다시 리브랜딩 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얇상해지면서 뭔가 뭐랄까, 만드는 사람들이 좀 빠르게 만들기 쉽게, 네,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컬러풀하게 예쁘고, 패키지 이렇게 보시면은 형압도 들어가 있어요. 이 로고 부분이랑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유광 처리도 되면서 그 종이도 이렇게 눌려가지고 형압 돼 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초콜릿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패키지를 보면서도 다른 그 메이커의 브랜드 그 메이커의 패키지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 여기는 뭐 형압을 넣었군, 여기는 뭐 다른 박을 썼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비닐에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있고요. 이 초콜릿을 이제 한 조각씩, 네, 제가 이렇게 소분해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랑킬리다드 볼리비아 카카오 오리진이 조금 유니크해서 뽑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카오가 야생에서 자란, 네, 볼리비아의 그 야생 원시림, 아마존 야생 원시림에서 자란 카카오를 이제 수확해서 만든 건데, 잠시만요. 베니아노, 야생 베니아노 카카오 나무라고 하는데, 그 베니아노 카카오 나무가 굉장히 커요. 보통 일반적인 그 카카오 나무의 키보다도 굉장히 크고, 아무래도 원시림에서 자라니까 크겠죠. 그리고 수확되는 카카오빈은 일반적인 카카오빈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유니크한 그런 그 태생부터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수확 전에는 그 원시림 근처에 뭐 그냥 야생으로 방치를 하나 봐요. 그냥 잘 자라서 알아서 자연의 햇빛, 비로 이제 수분 보충해서 이렇게 잘 자란 거를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카카오빈으로 이제 이렇게 초콜릿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더 그 수확량이 많지는 않겠죠. 네. 그거를 이제, 아마도 이 카카오를, 이런 식의 카카오는 보통 어떻게 구매할 수가 있냐면, 수확을 했어요. 요만큼의 그 빈이 있으니 누가 사겠니? 보통 커피는 경매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쵸? 여기도 경매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그 메이커들이 이제 나눠 갖는 식으로. 그래서 카카오빈을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카카오는 보통 리미티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가격도 당연히 비쌉니다. 패키지 감상도 해봤고, 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74%고, 73%이지만 그 73이 카카오 빈 뿐만 아니라 버터가 이제 또 추가됐으니까, 네, 너무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고, 두께도 정말 되게, 오늘 먹는 초콜릿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두께에 예민한 편이라, 네. 이 정도 두께가 되어야지 입안에서 녹아지면서 같이 씹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두께거든요.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까는 탄자니아 70%를 먹었고요. 와,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피에르 마르콜리니 셰프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영광입니다. 헬로. 그리고 70% 탄자니아를 먹어봤는데 지금은 먹는 게 73% 다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다른지, 어떤 뉘앙스인지, 근데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느껴지시는 뭔가 이 너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콜릿의 향미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게 아마 트랑킬리다드 볼리비아 빈이 가진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메이커가 만든 똑같은 바가 아니죠. 다른 메이커가 트랑킬리다드 카카오 가지고 만든 초콜릿을 먹어봤을 때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너티한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남겨놔야지 다시 먹는데 남겨놓을 수가 없네요. 다른 분들도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다 먹고 나서 입안이나 코에 남는 풍미가 구운 껍질, 로스팅한 빈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말린 과일, 묵직한 새콤 달콤함이 응축된 맛이요. 건포도 건무가 맞아요. 건무화과. 정말 그런 느낌 나네요. 그리고 뭔가 로스팅한 빈 향, 구운 껍질 느낌도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어요.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네. 아쉽지만. 다음에 BCTC 하면 여러분들 꼭 참가해보세요. 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요. 이 트랑킬리다드 빈으로 만든 초콜릿들도 한번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고 싶네요. 날숨의 구운 껍질 공감해요. 날숨의 구운 껍질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와, 뭔가 토스티한데 너티하게도 견과류 맛이 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찐득한 버터? 피넛버터 아니고 아몬드 버터? 그 뒤에 더 맛있는 게 딕테일러 초콜릿이에요. 네. 딕테일러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유레카에 있는 초콜릿 메이커고요. 진짜 말해 뭐해 입이 아픈 브랜드예요. 너무 맛있고 이미 너무나 유명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브랜드예요. 네, 딕테일러 초콜릿이고 이분들도 빈투바를 만든 지 15년 가까이 아마 되시지 않았을까 해요. 네. 저희가 이번 BCTC에 준비한 거는 리미티드 리스의 이제 페루를 준비했는데 피오라 블랑코 페루 피오라 블랑코 정말 유명한 카카오 원산지예요. 네. 피오라 블랑코를 사용한 80% 다크 초콜릿이고요. 또 원재료를 보시면 잠시만요. 원재료. 네. 원재료가 안 적혀 있나요? 여기 있군요. 정 가운데 적혀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카카오 케인 슈가 두 가지. 너무 바람직하죠. 레시팅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패키지 감상 한번 해보시고. 네. 이게 아마 리미티드 릴리즈고 이 오리진에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디테일러에서 이런 노트를 같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길게 여러분 페루의 피오라 블랑코에 대한 이야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피오라 블랑코의 카카오 팥 그리고 사진이 거꾸로 되나? 네, 이렇게 농장에서 카카오 팥을 수확해서 카카오 빈을 또 말려서 카카오 빈 여기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카카오 과육이 아까 우리가 먹었던 이치지의 70% 탄자니아 초콜릿이랑 맛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 피오라 블랑코의 가장 큰 특징은 블랑코, 화이트
하얀색 카카오 빈이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통의 카카오 빈이라면 옅빈인 상태에서 이렇게 진한 브라운이나 보랏빛을 뜨는 게 정상이지만 피우라 블랑코라 하면 이렇게 화이트, 네, 블랑코, 하얀 계열의 하얀색 카카오 빈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카카오 빈을 쪼개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농장에서 이렇게 재배된, 특별 관리된 그 피우라 블랑코 빈을 따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페루의 피우라 블랑코 카카오는 그 노란디노라는 협동조합에서 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란디노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카카오 빈이고, 포초코의 초창기부터 수입을 하고자 너무나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실패했던 그런 카카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웰링턴에서 초콜릿을 만들 때 제가 좋아했던 오리진 중에 하나 페루였는데, 그때 이제 노란디노 카카오를 사용해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카카오 포대를 열어도 이제 카카오 빈의 크기나 모든 것이 다 유니폼 되어 있고, 유니폼 되어 있다는 말은 카카오 빈의 사이즈가 균일하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카카오 빈을 솔팅하다 보면은 다른 재료가 아니죠.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귀여운 거는 뭐 나무 조각, 이파리, 아니면 새 깃털, 그리고 가끔 돌멩이, 조그만 콘크리트 조각,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카카오 빈을 말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긁게 같은 걸로 이렇게 긁고 포대에 담으면은 어쩌다 보면은 이 바닥 콘크리트 조각 같은 게 같이 딸려 들어오거든요, 포대에. 이제 그런 거 만나는 거죠, 솔팅하다가. 아니면 정말 돌멩이가 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벌레, 이런 거 많은데, 노란디노에서 받았던 카카오 빈들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좋은 퀄리티의 빈을 꾸준히 받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노란디노 카카오 그냥 믿고 구매해서 만들어도 되는 카카오고, 그 중에 피우라 블랑코 화이트 계열의 빈을, 그 속이 하얀 카카오 빈을 가지고 만든 80%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트랑킬리다드랑 뭐 이거 두 개 다 좀 유니크한 카카오 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네. 패키지는 이렇게 금색의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냄새도 너무 좋네요. 어쩌면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소분해서 종이 봉투, 작은 종이 봉투에 그 소분해서 넣어드렸잖아요. 그 봉투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냄새가 혹시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밀봉된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진한 냄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어보실 때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진한 카카오 냄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걸 먹어볼게요. 80% 페루 피우라 블랑코의 초콜릿입니다. 여기 보시면 몰딩이 보이시죠? 이 문양은 그 딕테일러 초콜릿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네.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딕테일러 초콜릿 메이커가 남자분 두 분, 그 두 친구가 같이 만든 브랜드인데, 목수였어요. 개를 만드는 목수.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쉐입을 가지고 이 몰딩을 만든 걸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조각도 잘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나무로 긁어서 이렇게 조각한 느낌, 그런 느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먹어볼게요. 냄새로는 굉장히 다크하다. 근데 뭔가 그렇게 심각하게 80% 같지는 않네? 라는 느낌. 네.
확실히 진하긴 하다. 그죠? 80%여서 아까 먹었던 73%는 버터가 추가됐던 73%고요. 지금 먹는 80은 버터 없이 80% 카카오 닙스, 20% 올가닉 케인 슈가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크리미하게 퍼지는데 아까 우리가 견과류 느낌 났던 그 초콜릿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딕테일러의 가장 큰 특징이 초콜릿 식감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이 입안에서 쫀득하게 녹아내리는 이 식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딕테일러만의 특징이에요. 저희 초콜릿도 그렇게 느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맛이 진하기도 하지만 엄청 화려한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진하기도 한데 동시에 화려해요. 갖고 있는 플레이버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런 거 좀 여러분들 이런 플레이버 휠이나 툴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라이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슨 맛이 나네요 이런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 관계상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이런 툴 특집 뭐 이런 거 해볼게요. Big chocolate hugs from Germany to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Big chocolate hugs from Korea to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저희는 8번째 PCTC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셔보신 분들 어떤 느낌일지 어떤 뉘앙스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맛있죠? 정말 잘 만든 초콜릿이에요. 이 두 가지 재료로 만든 초콜릿이 어떻게 보면 그냥 원래 초콜릿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잖아요. 초콜릿은 카카오로 만들어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면은 우리가 먹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버터를 추가하면은 조금 더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녹여 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자꾸 이상한 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지 않도록 해요. 진짜 잘 만든 80% 빈트가 초콜릿인 것 같아요. 네. 페루 항상 믿고 사셔도 되는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페루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뱉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웬만한 페루들은 정말 맛있어요. 뭐 삐라 블랑코는 당연히 맛있는 카카오에 속하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레나다 초콜릿이에요. 네. 그레나다 초콜릿 컴퍼니는 어떻게 보면은 트리투바 스타일의 초콜릿을 만드는 원조격 처음 시작된 뭔가 그런 초콜릿 컴퍼니고요. 그레나다 섬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그레나다 어디 있게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레나다는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그 섬나라들 좀 있죠.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다음 또 어디 이렇게 작은 섬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레나다 섬에서 카카오가 나고요. 거기에서 직접 만든 빈투바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투바라기보다는 정말 트리투바가 맞는 거죠. 네, 그레나다산 카카오로 만든 그레나다에서 만든 같은 지역에서 만든 이제 빈투바 초콜릿. 그래서 이제 트리투바 여기 적혀있네요. 자 여러분 The original Trituba Chocolate Company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보고 그 카카오 오리진에서 트리투바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사실 요즘이라기보다는 최근 한 2년 3년 전부터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유명한 초콜릿이나 초콜릿 메이커들이 카카오 원산지로 가서 거기서 트리투바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네, 태국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먹어볼 거는 82% 코코아입니다.
패키지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그린 거 맞죠? 네, 이것도 그냥 손으로 뭔가 따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콜릿은 굉장히 심플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네, 얇은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되게 얇고, 그냥 저희가 아는 아트지,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패키지들 보면 이렇게 쉐입이 있는 딱 살짝 이제 300g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종이 두께를 가진 패키지고, 그래서 초콜릿 자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관할 수 있고 부러지지 않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레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신에 초콜릿 바가 엄청 두껍습니다. 와, 저 이거 소분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손으로 안 부러지고 칼로 하면은 또 너무 다 잘게 그 가루가 돼서 이제 부서지고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해서 저기 뭐죠? 소분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두께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두꺼워요. 이거 한 0.8mm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태까지 먹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 치즈의 70% 탄자니아예요. 이건 82% 코코아, 그레나다 초콜릿.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85g을 만드는 빈투바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또 선택을 덜 받게 되니까. 네, 진짜 두껍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나다 초콜릿은 카리브해 그레나다 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카페는 없고요. 그 그레나다 섬에서 초콜릿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걸 제가 구매한 거는 마찬가지로 시애틀에서 열렸던 노스웨스트 초콜릿 페스티벌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 분들이 직접 시애틀로 오셨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셨겠죠. 어차피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근데 오셔가지고 직접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 이 초콜릿을 제가 정말 잘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을 사서 다크 초콜릿끼리 이제 모아서 냉장고에 그냥 보관을 합니다. 밀폐용기에 당연히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온도는 바꾸지 않고 그냥 보통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맛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원재료가, 네, 소이 레시틴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는 카카오, 설탕 두 가지 들어갔고, 버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82% 카카오 닙스가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대부분이 설탕일 거고, 들어간 소이 레시틴은 아마 조금일 거예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실 때 치아 조심하세요. 조금 조심해야 될 두께니까. 네. 먹어볼게요. 굉장히 진합니다. 네. 굉장히 진하고, 고소한 느낌도 있고요. 진득하게 녹아내리고, 그쵸? 네. 드셔보신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조금 더 먹어볼게요. 82%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82%의 일반적이진 않죠. 그냥 82%는 사실은 그 쉽게 만날 수 있는 카카오 함유량은 아니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80%, 90%대의 초콜릿과 비교를 하신다면 어떤지도 네, 궁금하네요. 두께감이 주는 그 풍부함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두께가 있으니까 씹어 먹으면서 같이 녹여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80, 90% 이렇게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들 드실 때 너무 진하다, 혹은 너무 쓰다, 탄 것 같다, 아니면은 영어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초키하다, 뭐 분필 먹는 것 같다, 크레파스 맛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죠. 저희가 지금 먹는 이 82%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고 있는 100%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입견처럼 갖고 있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진한 다크 초콜릿들이 가진 선입견은 아마 깨주지 않을까. 그 선입견하고 잘 비교를 해 가시면서 잘 만든 진한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들은 또 이런 맛을 내는구나. 이게 맞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0%대의 스탠다드한 그런 다크 초콜릿 맛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밝은 산미, 피트 향, 너티한 듯 탄닌감 있는 로스티드 빈, 구운 풍미, 고소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입안에 넣고 있을수록 다양하게 느껴져요. 신기한 초콜릿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신기해요, 저도. 이거는 입안에 넣고 계속 우물우물 하면서 좀 길게 먹어보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라나다 초콜릿은 사실 초콜릿이 맛이 있다 없다를 느끼기 전에 이미 이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틸투바적인 성격 때문에 초콜릿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브랜드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 그라나다에서 틸투바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존경심을 보내고요. 정말 볼 때마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초콜릿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지만, 정말 맛있고 정말 잘하는 메이커들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존경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레나다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인파 다 해치고 들어가서 꼭 사오는. 네. 만약에 보신다면은 테이스팅 해보시고 또 퍼센테이지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은 100%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헌터스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도 트리투바를 해요. 콜롬비아에서 트리투바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100% 초콜릿 있으신가요? 어떤 초콜릿들을 알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어떤 브랜드를 알고 계실지.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100% 카카오, 100% 초콜릿을 드셔보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경험이 있으실지.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체크를 해보고 네. 단델리온에서도 100%를 100% 있죠. 단델리온 100%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정말 여기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한 13개 정도 바 중에서 3개를 이제 빼야 하는 과정에서 이건 다음에 아껴놓자 해서 단델리온이
네, 다음으로 아껴졌습니다. 네. 반대면도 너무 잘 만들죠. 카카오 원터스는 콜롬비아에 있는 트리투바 브랜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100%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그냥 하나, 카카오입니다. 콜롬비아산 카카오. 근데 이제 이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 인그리디언트 이렇게 뒤에 적혀 있고 여기에 그냥 카카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건 정말 존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 잘 만들었다 싶으면은 정말 잘했네, 진짜 잘 만들었네,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팩에 미니바가 여러 개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보내드린 초콜릿도 이런 걸 보내드렸죠. 네, 한 조각을 보내드렸고 한 봉투에 240g으로 알고 있어요. 네, 240g. 그다음에 조각당 아마 4g 정도, 4g 좀 넘는 걸로 아는데 여러 조각이 들어있어서 이런 거는 정말 에너지, 기운 차리고 싶을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정말 좋죠. 100% 카카오. 원재료 그냥 하나, 카카오. 카카오를 진짜 드시는 거니까. 그리고 네, 아까 그 82% 이거 먹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부셔줄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드셔보시면서 전에 먹었던 그것은 초콜릿이 아니었구나 를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께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먹는 거 대부분의 두께가 비슷해요. 그레나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슷비슷한데 이거 좀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100% 솔리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서 드시고 좀 녹았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살짝 깨물어서 맛을 풍부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쓴맛이 많이 없어서 놀랐어요. 진짜 그쵸?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 그리고 다른 100% 초콜릿들 잘하는 빈투바 메이커들이 만든 거 보면요, 대부분이 카카오 버터를 추가하거든요. 아니면 레시틴을 또 추가하든지. 근데 그런 어떤 것도 없고 카카오만으로, 카카오 100%로 이런 맛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카카오를 썼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유통되었던 카카오 100% 초콜릿 쓴맛의 기억이 있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안에서 되게 진득하게 천천히 녹아내리고요. 그거는 왜냐면 립스가 100% 들어갔기 때문에 좀 천천히 녹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에 버터를 추가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녹았을 거고요. 와, 이거는 전 다음에 요거 끝나면 한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먹어보면서 만끽 테이스팅 노트 적을 건데 그때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네요. 너무 맛있어서. 되게 고소하죠, 그냥. 이 맛이 부담스럽다 라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카카오 100%를 먹기가 사실은 한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카카오 100% 초콜릿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합니다. 네. 테이스팅 노트 안에서도
만끽 테스트 노트에서 풍부하게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록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없죠. 테이스팅, 초콜릿 테이스팅 노트가 따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만끽 테이스팅 노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서 충분히 나만의 언어로 초콜릿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그게 기록이 쌓이잖아요. 나중에 이런 초콜릿을 먹어봤었는데 생각나실 때 있을 거예요. 네. 또 이렇게 기록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아니라 기준이 아마 생길 것 같거든요. 초콜릿을 고르는 기준, 좋은 기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네. 너무 궁금해요. 라이브 때 근무 중일까봐 이번에 신청을 못했던 건데 다음 기회에 꼭 신청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만나 뵙기를 기다릴게요.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강심장이 필요한 퍼센트인 듯 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100%니까 내가 어떻게 로스팅 했는지 그게 그냥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첨가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카카오 빈을 고를 수밖에 없고요. 또 로스팅을 섬세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콘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100% 초콜릿의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카카오, 그 다음이 아마 로스팅이지 않을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떫은 기억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 크레파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억, 그런 조금 나쁜 기억들은 잘 만든 초콜릿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좋은 카카오 빈을 고르고 적당한 온도에서 알맞게 로스팅을 하고 잘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지금처럼 이제 좋은 맛이 느껴져야겠죠. 네, 깔끔하게 진짜 클린하게 풍부한 카카오의 맛을 느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80 이상 다크 초콜릿들은 너무 쓰기만 해. 분필 먹는 것 같고 크레파스 먹는 것 같아. 그거는 그분들이 못 만드셔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솔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잘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 맛있게 나오는 거고요. 내가 못 만들었다 싶으면은 네,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그 카카오 헌터스 부스에서 테이스팅을 해보고 그 오너가 설명해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카카오 버터 안 들어갔고 레시틴도 없다. 카카오 100%다 해서 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게 한 봉지가 남아있었어요. 다른 제품들 많았는데 이것만 유독 많이 빨리 판매가 됐나봐요. 정말 맛있었으니까요. 한 봉지 남아있었는데 친구랑 둘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 그럼 일단 너가 사라 제가 양보를 했었는데 반 가져가고 저한테 반을 줬습니다. 감사한 친구죠. 네. 그런 또 이야기가 있다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10개의 빈투버 초콜릿들을 다 먹어봤어요. 화이트 초콜릿부터 해서 정말 잘 만든 빈투버 끝까지 100% 카카오까지 저희가 먹어봤는데 이번 테이스팅 어떠셨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라이브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중에 드실 때 꼭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천천히 기록을 다 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그런 정보들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찾아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자유롭게 의견들 나누고 싶거든요. 저희한테 DM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참가하셨던 분들은 저희 이메일 주소 아실 테니까 이메일로 회신 주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2시간이 조금 안 됐어요. 그쵸? 지금까지 처음부터 봐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DCTC 계정에서 라이브를 할 수가 없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정의 팔로워가 1000명이 안 되면 라이브를 못한다고 해서 시작할 때 부득이하게
급하게 포초코로 와서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9번째 BCTC도 아마 포초코 계정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초콜릿 저와 함께 드셨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 좋은 추억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세상에 너무 많은 맛있는 초콜릿들이 많기 때문에 BCTC는 제가 가능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저 너무 즐거웠고요. 참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녁 때 맛보면서 라이브 다시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테이스팅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부터 참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9번째 BCTC도 재미있는 초콜릿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